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의 가족을 찾으러 한국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전혀 관련 없는 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가족을 찾겠다고 오열한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이기도 가슴 저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27세 여성 킴벌리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인 킴벌리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제가 한국 덕에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의 의술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연장되고 과거였다면 죽을 수도 있었던 병이 치유되기도 하죠. 저도 만약 한국에 도움이 없었거나 과거였다면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좋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큐베이터에서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몸이 약한 저 때문에 의료비가 비싼 미국에서 부모님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셔야 했고 그러면서도 저를 돌봐야 했어요. 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5살쯤이었다고 했는데 밤에 저를 재우러 제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던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저는 하늘나라에 가도 괜찮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아프지 않고 편안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저도 엄마 아빠도 모두 편해질 거예요. 라고요. 엄마는 그런 저를 쳐다보다가 떨어지는 눈물을 숨길 수가 없어 저를 품에 안고 한동안 꺼이꺼이 우셨다고 했어요. 기억은 희미하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왜 이렇게 아프고 늘 병원을 드나들도록 태어났는지 제 삶을 원망했었어요.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어서 엄마의 당부를 잊고 신나게 뛰던 날, 저는 쓰러졌었어요. 그리고 깨어나면 병원에서 끔찍하게 아픈 주사 바늘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죠. 저는 다시 눈을 감고 싶었어요. 기절한 순간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이대로 눈을 감으면 다음날 깨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그런 제 손을 잡고 다음날 눈을 뜨면 하나도 아프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엄마는 더 이상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실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집에 시터를 불렀어요. 제 전용 간호 겸 시터였죠. 그녀는 한국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 노래를 듣고 있을 때 그녀가 자기가 잘 아는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시터에게 마음을 더 열었고 부모님이 모두 일을 나가시고 그녀와 둘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그녀를 엄마처럼 따랐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내였어요.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이내를 엄마보다 더 의지했던 것 같기도 해요. 엄마 아빠는 제가 아픈 모습을 보면 너무도 가슴 아파하셔서 티를 내기가 싫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내에게는 차라리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내는 따뜻하면서도 똑부러지게 제가 원하는 처치를 즉시 해주었어요. 이내가 오고 그나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것 같긴 하지만 이내 더 아파지는 날이 시작되면 다시 죽고 싶어졌어요. 엄마가 너무 간절하게 제가 계속 살기를 기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엄마에게 짜증을 낸 적도 많아요. 그런 날은 이내가 저와 엄마 사이에서 둘을 모두 위로해 주었죠. 학교에 가고 싶었고 뛰어놀고 싶었고 맛있는 걸 잔뜩 먹고 싶었어요. 왜 남들은 지겹도록 매일 하는 일들이 저에게는 그토록 소원이 되어야 하는지 제 처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내는 가끔씩 저에게 한국 음식을 해주었어요. 한국식 조리법으로 제 건강을 해치지 않는 건강식을 해주곤 했죠. 그러면 맛있는 것을 못 먹는 제 마음이 좀 달래졌어요. 한국 건강식은 건강하면서도 맛있었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깊은 맛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늘 우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의 회복을 바라는 엄마 아빠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그냥 산 것 같아요. 16살쯤이 되자 저는 신장투석까지 시작하게 되었어요. 신장투석의 과정은 정말 저를 죽고 싶게 만들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병원에 있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이내는 일을 잠시 그만두게 되었는데 저는 이내가 옆에 없음이 불안했어요. 더군다나 2, 3일에 한 번씩 하루 4시간 이상씩 투석을 받아야 했는데 그러고 나면 팔전체가 퉁퉁 붓는 날이 많았죠.
사춘기가 된 저는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까지 했어요. 투석을 하러 가자고 하는 엄마에게 가고 싶지 않다며 그냥 내버려 두라고 소리친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해야 오래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투석받아가며 살아야 하냐고 소리쳤어요. 그냥 죽게 놔두라고, 투석받지 않아서 죽게 되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빠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쓰러져서 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급히 간호사의 콜을 받고 달려가시더니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저에게로 걸어왔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저를 안쓰럽게 보며 눈물 그렁거리는 엄마의 얼굴도 지겨워질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런 표정이라기엔 뭔가 달랐어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요. 방금 전까지 죽고 싶었던 저는 갑자기 기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살고 싶어졌어요. 그러나 곧 다시 슬퍼졌어요. 저에게 기증자가 나타난 이유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나는 조금 전까지 죽어도 상관없었는데 어떤 아이의 예고 없던 죽음이 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요. 너무도 아이러니했어요. 어쩌면 우리 가족이 제 장기 기증을 바랐던 건 남의 죽음을 바랐던 거였어요. 그런 끔찍한 기도를 했다니. 저는 눈물이 끝없이 났어요. 그렇지만 장기 기증을 선택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마음을 생각하니 저는 마음을 다잡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장기 기증이라는 의학 발달 덕분이에요. 사실 미국에서는 장기 기증 프로그램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장기 기증자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미국 내에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심장, 신장, 간, 폐 등 다양한 장기를 필요로 하죠. 장기 이식 대기자 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수천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다양합니다. 저도 그런 대기자 중에 하나였어요. 언제 수술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저 차례를 기다리다가 죽기 전에 운이 좋으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지냈죠. 장기 이식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이므로 장기 기증은 극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기증자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 기증 등록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이식은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고 기증자의 장기는 그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만 이식에 사용될 수 있어요. 수술은 신중하게 계획되고 진행되며 이식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하죠. 제가 기증을 받는다고 완전히 정상인들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저는 제 몸에 맞는 장기가 나타난다는 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누구의 장기일지도 모른 채로 수술대에 올랐어요. 매일 눈을 감으며 다시는 뜨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눈을 감으며 제발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고 빌었죠. 사실 정말로 울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요. 그런데 20년 동안 참아온 울음을 그날 다 쏟은 것 같아요. 수술 들어가기 전 그리고 수술대에서 나온 후.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의료진들이 안정하라고 계속 걱정했을 정도로요. 그리고 병실 문이 열리고 이내도 찾아왔어요.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두부야채죽도 잔뜩 싸서 말이죠. 그녀는 제 앞에서 늘 눈물을 참았는데 그날만은 이내도 울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그 후 정말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회복했고 제 얼굴은 그전과는 몰라보게 건강미 넘치는 얼굴과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도 사귀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일을 해서 부모님께 돈도 드리고 하루하루를 정말 축복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단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건 내 몸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녀의 심장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때, 제 숨소리를 들을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모든 순간에 이름 모를 그녀에게 감사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공여자를 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에게 인사하고 그녀의 가족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공여자를 찾고 싶다고 말하던 어느 날 공여자와 수여자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어떤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여자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은 이야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저는 너무도 벅차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내의 고향, 그리고 늘 즐겨 듣던 한국 음악의 본고장. 공여자 가족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한국까지 가볼 수 있다니요. 저는 엄마와 얼싸안고 방방 뛰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저는 한국행을 준비했죠. 보통 한국에서는 장기기증자의 신원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공여자와 수여자의 만남을 추진한 단체의 매니저는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원래는 절대 만날 수 없지만 저에게 장기기증을 한 그녀가 미국 여행 중에 사고로 그렇게 된 거라서 미국 교통법에 따라 그것이 기적적으로 가능했다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떤 말을 전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만나게 될지 머릿속으로 상상만 계속했죠. 집에서 공여자와 그 가족에게 긴 편지를 써서 품에 넣어갔어요. 아마도 만나서 말로는 제 마음을 다 못 전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에 내렸고 차를 타고 만남의 장소로 갔어요. 이미 이례적으로 장기기증자와 수여자가 만난다며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저희를 환대하고 꽃다발을 주고 촬영을 하였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저는 그저 그분들만 보였어요. 바로 저에게 기증을 해준 그녀의 부모님들이죠. 누가 그들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들어설 때부터 딸을 보는 눈빛으로 저만을 계속 보던 그 시선. 이분들이라고 알려주시기도 전에 제가 먼저 그들을 향해 움직였어요. 이어서 이분들이 공여자의 유족분들이세요. 라고 하자마자 저희는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보며 그들의 딸을 만난 듯 대하셨어요. 저도 그들을 보며 저에게 삶을 선물한 제2의 부모님처럼 느껴졌어요. 기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한참을 이야기 나누었어요. 저는 준비했던 편지를 드렸고 통역사의 이야기를 듣더니 하염없이 우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많이 봤던 부모의 눈물이었지만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과는 달랐어요. 기쁨과 감동과 딸을 생각하는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분들의 딸의 빈자리를 제가 조금이나마 채워드리겠다고요. 제가 뉴스에 나오자 이내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친구에게 소식을 들었다고요. 이내는 진심으로 저를 축하했어요. 저는 이내에게 온 마음을 다해 말했어요. 이내, 나는 한국인들 덕에 살고 있어. 이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린 시절을 버티지 못했을 거고 장기기증을 해준 한국인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었을 거야. 그저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산송장이었 뿐이었을 거야. 이내는 한국에 얼마나 좋은 곳들이 많은지 저에게 전하며 한국에 간 김에 길고 행복한 여행을 실컷 하고 돌아오라고 말해주었어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죠. 저는 한국의 관광지를 건강한 몸으로 누볐고 이내가 해주던 한국 음식을 떠올리며 여러 한국 음식을 먹으러 다녔어요. 저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따뜻하고 생명 같은 나라인데 직접 와보았더니 더 감탄이 나왔어요. 이내에게 받았던 이미지처럼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친절했고 배려심이 좋았으며 음식은 푸짐했죠. 저는 떠나오기 전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소리쳤어요. 저는 한국을 정말 사랑해요. 고마워요 한국. 이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망설였지만 이내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보이면 어때? 나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한 해보고 싶은 모든 걸 해볼 거야. 나에게 신장을 준 그녀와 그녀의 가족도 뿌듯하도록 온 삶을 즐기고 누리며 살 거야. 라고요. 한국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류가 떠들썩하게 미국의 온 곳곳을 잠식하고 있어요. 저는 드디어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매력적인 나라를 저만 알 리가 있겠어요? 저는 한국과 한국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축복받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라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과 진한 인연이 있는 미국인 여성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 안팎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이먹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